자, 이제는 완벽 포워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벽 포워딩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C++11을 표준화하면서 이 표준화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이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Move Semantic하고 이 Perfect Forwarding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R-value 참조라는 걸 도입했고요. 그리고 템플릿 기능에서 이 R-value 참조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거를 좀 차례차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또다시 이 R-value 참조와 관련된 또 Move Semantic 관련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요. 자, 먼저 수업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함수는 대표적으로 범용 함수로 만들어야 되는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아마 구현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업 A, B 해서 레퍼런스로 받아서 이렇게 수업하는 것입니다. 어떤 타입이 오든지 간에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전 1은 T가 원시 타입이 아니라 복합 타입이다. 클래스 타입이다. 그리고 클래스 타입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이 경우에 어떤 비용이 드냐면 여기에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의 복사 대입 연산자가 실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L-value이니까 이렇게 복사 생성자 한 번, 두 번의 복사 대입 연산자가 실행됩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move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A는 이제 B 값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값을 템프로 복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 대신에 move를 시키고요. B 거를 A로 move 시키고 다시 템 거를 A로 move 시킵니다. 그러면 버전 2는 T가 원시 타입이 아니면 이동 생성자와 두 번의 이동 대입 연산자가 실행이 됩니다.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이 훨씬 효과적인 그런 타입에 대해서는 이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이런 인자들의 어떤 사용 쓰임에 따라서 그냥 복사 생성자나 복사 대입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STD move를 이용해 가지고 이동 대입이나 이동 생성자가 호출되게끔 프로그램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자, 상속에서요.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부모가 parent예요. 그러면 자식의 복사 생성자와 이동 생성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부모의 생성자를 또 호출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형태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동 생성자를 부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임시 객체가 올 텐데 여기에서 부모의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버전은 이동 생성자를 호출하고 싶은 건데 부모의 이동 생성자가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other는 R-value 참조라고 하더라도 R-value 참조 자체는 L-value이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이동 생성자가 호출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복사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형태가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자식에서 이런 걸 구현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std move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과 완벽 포워딩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데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 11장에서 충분히 설명 안 드린 내용이라서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완벽 포워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1장에서 완벽 포워딩을 잠깐 소개했는데 그때 제시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to라는 함수가 어떤 인자를 받는데 이 인자를 그대로 자기가 호출하는 또 다른 함수에 그대로 요 특성 그대로 원래 전달받은 거 그대로 요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개의 버전을 만들어 놓으면 자 버전 1은 값 전달이므로 요 과정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별로예요.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전달되는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조를 사용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요 버전 2에는 R 밸류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fu 1 이런 형태는 여기에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뭐 fu a 3 뭐 이런 형태면 A 객체를 임시 객체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건 버전 2에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다중 정의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여기로 가겠고 A 뭐 있어서 fu A 하면은 여기로 전달되게끔 우리가 함수를 완벽 포워딩 위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개 변수가 많으면 다중 정의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이동 개념을 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A는 L 밸류이기 때문에 이동 개념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이제 다중 정의하더라도 얘를 또 사용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요로 전달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바가 이런 형태면 바의 모양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R 밸류 참조이지만 A 자체는 L 밸류이기 때문에 바가 이 모습이면 이 버전은 에러가 납니다. 문법 오류가 돼요. 그래서 이 문법 오류를 해소하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바의 모습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라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 버전들이 너무 많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리고 완벽 포워딩이 필요한 또 다른 예를 실제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11부터는 이 각종 컬렉션 타입의 자료 구조에 inplace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메소드들을 대거 추가했습니다. 왜 얘를 추가했냐? 요 예제를 한번 봅시다. 벡터가 있고요. 이 벡터에 이렇게 객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요 객체는 임시 객체죠. 임시 객체입니다. 그래서 100 push x 10이 실행되면 임시 객체가 생성자 호출이 되고 이것이 푸시백 내부에서 물론 여기서 이제 카피 엘리션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커피 일리션이 일어나더라 하더라도 푸시 내부에서는 또다시 이 전달받은 객체를 복사해서 실제 배열에 추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제 그 밖에서 참조를 갖고 있어서 수정한 것이 벡터 자체가 이제 수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이런 자료 구조에서 푸시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는 전달받은 걸 그대로 배열이나 이런 자료 구조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집어넣는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벡터 자체는 밖에서 다른 방법으로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간에 이 경우에는 임시객체의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11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인플레이스 백이라는 걸 호출하게 됩니다. 이때 객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전달된 그 생성자의 인자를 여기다가 나열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 맞는 생성자를 찾아서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배열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게 되려 그러면 즉 이 인자들은 정확하게 생성자로 전달이 돼야 돼요. 즉 perfect forwarding이 이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 인플레이스 백은 perfect forwarding도 필요하지만 또 모두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성자에 전달돼야 되는 인자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객체 자체를 내가 이렇게 생성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객체를 생성할 때 필요로 한 그 생성자에 전달된 인자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생성자 호출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 호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perfect forwarding이라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perfect forwarding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까 완벽 포워딩 전에 살펴봤던 가변 인자도 필요한 거예요. 그쵸? 이 생성자들은 내가 만든 타입들은 다양한 개수의 다양한 타입의 인자들을 받는 생성자들이 여러 개 존재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다 인플레이스 백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범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인플레이스 백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perfect forwarding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가변 인자가 필요한 거예요. quadratic template 가변 인자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스 백이 상당히 왜 필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 얘를 구현하는 것은 만만한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완벽 포워딩이 가능하게끔 효과적으로 완벽 포워딩을 할 수 있고 가변 인자를 전달할 수 있게끔 C++11을 개선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의 개선된 그 핵심 3개는 뭐 여러 개 더 있겠지만 중요한 변화는 이 가변 인자, perfect forwarding, move semantic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주 큰 변화인 거죠. 자, 완벽 포워딩, 템플릿 관련된 완벽 포워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템플릿을 사용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푸, 부, 부, 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첫 번째부터 봅시다. 그러면 함수를 하나 받고 인자를 받아서 이 함수를 이 인자를 가지고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은 완벽 포워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타입을
그대로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 문법에서 여기서 보면 함수를 이렇게 쓰는 거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게 된다라고 이해하고 이해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려는 것은 함수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이제 완벽 포워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함수 1, 2, 3이 있어요. 그래서 요 햄은 그냥 정수를 값 타입으로 값 전달로 받고 있고 반은 참조로 바즈는 r밸류 참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a는 값밸류는 값밸류대로 이렇게 오고 참조는 참조대로 오고 바즈 같은 경우는 r밸류는 r밸류 참조대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who ham ship.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변환이 되면 t는 int로 변환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에 10이 전달되고 f는 ham이 돼가지고 ham 10이 호출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거는 뭐가 되냐면 얘는 그 a는 값 타입이니까 여기서 보면 L 밸류가 전달됐는데 값 전달로 받으니까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복사 생성자가 물론 지금 이거는 원시 타입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참조로 받아야 되는데 참조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복사가 이루어지고 다시 이 n에 대한 참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매개 변수 a에 대한 참조를 바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실제 원하는 완벽 포워딩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r밸류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값 타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값 타입 받고 해서 여기서 부르려고 하는데 f는 바즈예요. 근데 바즈는 뭘 받아요? r밸류 참조를 받습니다. 근데 a는 r밸류가 아니라 l밸류이기 때문에 a 매개 변수 자체는 l밸류이기 때문에 바즈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요게 별로이고 요게 에러가 나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예제. 요 예제는 여기를 이제 t를 참조로 바꾸었습니다. 참조로 바꿨더니 이 자체가 안 돼요. 그쵸? 얘는 r밸류인데 l밸류 참조는 r밸류 참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에러 나고요. 얘는 아까는 별로였는데 이제는 그 참조로 받아서 참조 넘으니까 이 바에 실제 n의 참조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굿이에요. 얘도 굿. 얘는 에러가 납니다. 요 10은 10 자체는 못 여기로 전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안 가고 호출 자체가 안 돼요. 얘는 호출 자체는 되는데 바즈를 호출 못하는 거예요. 요 에러와 요 에러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컨스트로 쓰게 되면 얘는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컨스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참조를 받아서 또 전달하니까 뭐 완벽 포워딩은 안 돼도 오케이고요. 요 경우도 되죠. 요 경우 되는데 이제 얘하고 얘는 의미가 좀 달라져요. A는 이제 수정을 못 하는 거죠. 이 바에서는 n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이제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얘도 별로라고 쓰는 게 좋겠네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얘는 또 에러 납니다. 그렇죠? 얘는 에러 나요. 에러가 납니다. 왜냐?
얘는 R-value니까 전달 자체를 못해요. 똑같은 이유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요 버전을 이제 만들면은 이게 이제 R-value 참조죠. 물론 템플릿에서는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다른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근데 우리는 요 5번째 슬라이드는 그냥 얘를 R-value 참조로 그냥 생각합시다. 그러면 주십 되죠. R-value니까 R-value 참조를 받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 A를 여기다가 F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봐. n이 왔는데요. n이 이거 에러인데? 요거 에러입니다. 왜냐하면 n은 L-value 참조이니까 안 돼요. 근데 요게 그냥 R-value 참조이면 안 되는데 얘가 이제 요 템플릿에서 요 두 개짜리는 R-value 참조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되기 때문에 에러가 아닙니다. 원칙으로는 이제 에러인데 요 부분은 좀 보충 생각을 좀 하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 R-value로 생각하면 얘는 에러가 나야 되는데 이제 에러가 나지 않고요. 요 경우는 R-value니까 받을 수 있는데 이 바즈의 경우는 A로 전달하면은 에러가 나죠. 그래서 요게 성공적으로 되려면 요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이제 요게 굿 R-value. 그러니까 요거 여러 개들이 중복으로 정의되어 있어야지 어떤 특징적인 애들은 그거가 가장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어떤 하나들이 다 모든 것에 그 만족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은 얘의 경우는 오케이인데 나머지는 다 안 되고요. 이 버전은 요 버전은 좋아요. 요 버전은 좋은데 나머지는 다 안 좋고요. 요 버전 요거를 하고 싶으면 요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std move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이 완벽 포워딩을 이제 이해하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에서 11에서 이제 도입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reference collapsing이고 요것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언제? 템플릿에서 쓰이면은.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eference collapsing이라고 하는 건 이런 형태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이렇게 foo를 썼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컴파일러에서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러면 여기에 t가 int 참조니까 요 자체 보면은 요게 두 개가 나타납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든 문제가 없게끔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reference collapsing입니다. 참조들을 결합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 그래서 이 결합하는 규칙은 얘가 항상 win이에요. 그래서 요처럼 요 하나짜리가 연속 두 개 나오면 하나로 해석하고요. 두 개짜리와 하나짜리가 나오거나 하나짜리가 두 개짜리가 연속으로 나오면 얘는 하나로 해석합니다.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왔을 때만 두 개로 C++11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t에 어떤 형태가 전달되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reference collapsing이라는 룰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룰은 perfect forwarding을 할 때 필요합니다.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전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템플릿 함수 정의할 때 요걸 두 개 쓰면
얘를 단순 R-value 참조라고 안 하고 universal 참조라고도 하고요. 보편 참조. 근데 이거는 그 C++ 표준 커뮤니티에서 만든 용어가 아니라 그 Effective C++ 쓴 저자가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이 용어보다 표준에서는 forwarding reference라고 합니다. 전달하는 reference. 그래서 요거가 불려지는 이름이 R-value 참조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타입 인자를 해석하는 게 기존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foo7 하면은 7이 R-value죠. 여기 4가 돼 있죠. 7이 R-value예요. 그러면 t는 int로 해석돼서 요게 어떻게 되냐면 void foo int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n이 전달되면 L-value죠. n이 L-value 전달되면 t를 int 참조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요 경우에는 int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클래싱 룰에 의해서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즉 우리는 여기에 두 개를 썼는데 이게 하나짜리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요거 하나를 갖고 모든 완벽 포워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거가 오든 이제 여기다가 이제 std forward라는 걸 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게끔. 이거는 이 참조 자체가 R-value 참조일 경우에는 이 R-value 참조 자체가 L-value이기 때문에 요 std forward가 필요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왜 필요한 거다, 뭐다, 완벽 포워딩이 그 인플레이스 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다라는 거를 이제 개념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17에 추가된 내용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컴파일 시간 if문이 있어요. if문이 많이 바뀌었죠. 17에는 뭐가 있었죠? if문에 여기 땅땅 해가지고 초기값 쓸 수 있었어요. 변수를 선언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컴파일 시간 if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if const expression 하면은 요거는 컴파일 시간에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런타임 시간에 이게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컴파일 시간에 이 코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템플릿 범용 함수가 있으면 컴파일 시간에 컴파일러가 일반 함수를 만들죠. 사용된 버전에 따라서. 근데 이때 이런 것이 있으면은 각 버전마다 조금 다른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rward expression은 요거를 그냥 요렇게 쓰면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예전 이 forward expression 없을 때는 이렇게 가변 인자를 처리할 때 요 기저설의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안 만들고 이렇게 간단하게 점점점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제기 함수를 만들지 않고도 가변 인자를 받아서 더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